아키리즘의 13번째 잡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1년을 했나요, 이거를? 와, 1년이나 됐나요? 그래서 아키리즘 A 발 2020년 한국이나 아니면 전체 건축에 대한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잡담인데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아, 잡담의 결산으로? 잡담의 결산으로. 네, 네. 2020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 그냥 순위에 상관없이 정리한 거라서 순위는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일단 디자인은 일부러 저렇게 했어요. 네. 재밌네요. 저렇게 네, 유치하게 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보시면 돼요. 진짜 업그레이드 많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네, 건축사 시험이 2년으로 확대했는데 이걸 건축사 쪽에서 없애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좀 반발이 있었죠. 2년이 아니라 2회. 아, 2회. 연 미안해요. 네. 아, 바로 부정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잘못된 정보는 좀 다시 할게요. 첫 번째 거. 네, 건축사 시험 연 2회 확대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했었는데 이제 건축가들 사협회에서 이제 안 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연님 발표하셔야죠. 그 시장님 1회 합격하죠. 따끈따끈하시는 분은 이래. 아, 너무 이게 사실은 예민한 이슈여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좀 많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반발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저 반발의 그냥 기본적인 그 생각은 밥그릇 싸움, 저거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뭐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에 비해서 뭐 국가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뭐 자격증의 대비 이런 걸 보면 사실 건축사는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서 확대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건축사 많아가지고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 아주 그냥 이게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가와 함께 하는 것들이. 저는 어쨌든 건축가는 아니니까 그 외에서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거기서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어차피 거고. 도태될 거니까. 그렇게 수가 되는 거죠. 적으니까 못하는 사람들도 네, 뭐 있고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연 2회 해서 막 많이 뽑겠다 아니면 컨디션이 그날 안 좋았는데 너무 1년에 한 시기에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는 안 했던 게 이거 한번 하려면 출제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진짜 시험 감독관들이 깜짝 놀라는 시험인 거죠. 이거는 거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 만한 급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인데 그냥 연 1회를 하더라도 적정한 인원을 배출하는. 네,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걸 뽑는 게, 왜냐면 저 시험이 솔직히 말해서 학원 다니고 너무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마 생활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좀 적게 뽑았기 때문에 상대평가 개념이란 말이에요. 잘해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 1회를 하더라도 조금 시험 난이도도 조정을 해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적정 인원을 뽑아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몇 명 정도 한 해 추가되는 게 적정한가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시험으로 뽑기 때문에 사실 그 명수 논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500이 2500이 되는 거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세 분 소장님들처럼 저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논란이 1회인가 2회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일단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많아진다고 퀄리티가 낮아지나가 제일 근본적인 거고, 이게 요새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그게 신진이 늘어나면 걔네가 덤핑을 칠 거라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논리인데, 덤핑이 과연 신인을 칠 수도 있죠. 근데 신인만 치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평짜리, 공사비 얼마짜리, 민간 수주 설계비가 평균 얼마인데 60에서 65는 얼마, 55에서 60세는 얼마, 그게 있든가. 아니면은
전체 건축사 수가 몇 명 이하가 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아간다. 한국의 시장 규모가. 그러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그럼 진입 장벽을 높일 게 아니고 전 오히려 뭐 최근 5년 사 허가 건수가 없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그 방법도 있는 정지한다고. 네, 네, 중지 홀드 재응시 그 다음은 5년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시험에 의지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제를 했으면 근본적인 시험 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5년제 인증을 그럼 빡세게 가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그럼 막 탈락하는 학교는 탈락해서 안 되고 그걸 학교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은 확실히 건축사 퀄리티가 된다라고 하려면은 사실은 낙제 제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낙제 권한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낙제를 때리려면 등록금 부담에 맞아요. 등록금을 얘가 더 내건 말건 잔인하게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5년제로 모두에게 건축사를 주는 길이 더 먼 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시험 4년제로 돌아가고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럼 몇 명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는 아닌 것 같고 시험제라면 5년제를 위주라면 그냥 다 줘야 되는 것 같고 학교 퀄리티를 높여서 그게 어려운 일이라면 시험인데 시험이라면 적정 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회인가 2회인가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1년에 몇 명의 건축사 배출이 필요한가 몇 명을 뽑느냐가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몇 매해 명이 적정인지 적정 인원을 매해 얼마만큼 배출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평가 저 문턱을 넘는 방식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손으로 되게 빨리 맞게 그리는 사람을 그 문을 통과하게 해준다는 방법 자체에 대한 그럴 수 있죠. 논란도 계속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방법론이 조금은 너무 옛날 방식이었고 그거를 계속 유지했던 게 사실은 지금의 논란의 어떤 큰 이유일 수 있다는 좀 그 연구도 들고. 되고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시험 지난- 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죠. 건축사가 되는 거를 떠나서 되고 나서도 트레이닝이 계속 좀 있어야 그럼요. 된다고 저희가 이번에 그냥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이제 저희끼리 막 이렇게 포스트를 돌려본 게 그 리바에서 그러니까 영국 건축사 그 관리를 하는 거기서 아키텍트에 징계를 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잘못된 정보로 이 프로젝트를 가이딩을 한 그걸로.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법규 해석 잘못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100평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 봐서 60평밖에 못 짓는다 그래서 60평으로 줬으면 사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거잖아요. 나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건축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질에 대한 이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외국에는 다 예를 들면 리바는 다 리바를 가입해는 거예요. 아니죠, 리바는 아닌가. 근데 저거는 건축사협회를 가입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비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가입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건축사회에 가입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협회 가입제인지 등록제인지에 대한 차이인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가입을 안 해도 협회는 그냥 그 사단법인인가? 단체인 거고 의협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근데 가입의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은 해야 되지만 맞죠? 협회에 그렇죠. 협회 정회원이 돼야만 하진 않는 거예요. 네, 현재는 네, 현재는. 근데 지역 건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 건축은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그쪽에서 뭐 수준 아니면 설계할 때 되게 그게 있대요. 네네네. 걔네들- 거기도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의뢰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표절. 이거 다들 아시죠? 네. 저거. 저거는 네. 알려주셔서. 저는 이렇게 비교한 사진은 처음 봤는데 이게 왼쪽 게 오리지널이고 오른쪽 게 베낀 거예요. 딱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왼쪽 게 좋아 보이잖아요. 베꼈는데 저거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표절로 봐야 되냐 뭐 그런 근데 것도 디자인에서 표절은 되게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걸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저희가 하는 것도 다 어디서 보고 공부하고 한 거이기도 한데 만약 저기서 외장재가 바뀌었다면은 그건 또 표절이 됐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아니요 들긴- 이거는 네. 많은 부분 참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안 될 것 같고. 이건 내부예요. 근데 너무 아 이건 너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 네. 거고. 그리고 이게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네. 어떠한 긍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이 허락할까 내가.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조금씩 천장 디테일까지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는 전에 했던 사람은 저걸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하고 인력을 쏟아서 한 건데 그걸 가서 사진 찍어 와서 아니면 저 정도 유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좀 이제 표절이라고 그 보죠. 표절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뭐 건축은 그런 기준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는 뭐 몇 마디 표절하면 표절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약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사이트가 틀린 이상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간혹 이런 것처럼 똑같은 비슷한 컨디션의 사이트가 있을 때 과연 그 이제 후자 이쪽으로 디자인한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건축주가 똑같이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사실은 이제 건축가의 양심적인 부분이 크고 그냥 어느 정도 근데 뭐 예를 들면 100억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금 제 아니다, 옛날부터 그 음악 노래 표절도 사실 조금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심경은 표절을 하는 그 주체로서의 그게 어떻게 그게 계기가 생겨서 진짜 하게 될까? 이게 내가 이 음악을 베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고 이게 누가 봐도 그럴 텐데 그럼 전 사실 좀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소위 설계하는데 건축가가 얼마나 개입을 했을까? 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딱 물러나서 그거를 실제로 지어내는 과정에선 되게 컨트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사진도 봐야 됐을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야 진짜 참고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오마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하늘 빌딩도 있고 뭐 네. 아니 그거는 있는데 건축가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예전에도 그거는 좀 사실 심각한 예전에 막 정보가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가서 보면 내가 그 노력한 거에서 어차피 뭐 이걸 도입한다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저도 저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저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마주가 되려면은 권한을 내서 내가 소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의 해석이 네. 어쨌든 들어가겠죠. 근데 그냥 1대1로 저렇게 뭐 심지어 도면까지 입수했을 정도 같은데 어느 수준인지를 봐야 될지 뭐 사실 미스가 대도시에 와서 보면 얘네 내가 해놓은 거 다 다시 줬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건축가가 사실은 이제 뭐 음악도 뭐 비슷한 것 같은 건축가가 레퍼런스를 안 보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자기가 담는 공간에서 그것들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건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의 이슈는 결국은 이제 건축가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것들을 법제화시키고 이러기에는 사실은 좀 크게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오리지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산에 똑같은 걸 좀 하나 제가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베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허락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베껴도 되겠냐? 근데 이렇게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좀 자신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껴도 되지 내가 않을 잘해 거다. 내가 참 좋은 괜찮은 걸 했구나라는 그거라도 있겠지. 저 이제 프로젝트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제안만 받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하게 지은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많죠. 많은 있으신데. 그럼 이제 자리라도 지었으면 좋은데 이제 되게 그냥 되게 비슷한 어떤 컨셉 분위기만 가져갔는데 막 이상한 거야. 그럼 차라리 그럼 좀 그러면 가슴이 좀 아프긴 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대신 이제 베낄 거면 잘 베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전에 건축술사에서 똑같은 얘기 했을 때 저도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게 잘 뵙겠습니다. 예, 잘 베껴서 잘 베끼면 재수주에도 도움이 더 되고 이상하게 해놓으면 저기는 이상하게도 짓는구나. 그러니까 제 거라고 생각할까봐 더 겁나는 거야. 요거는 좀 심했다 다들. 네. 이거는 진짜 똑같네요. 이건 뭐 알겠습니다. 네. 그 논란은 표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 건축 유튜브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건축가들도 개인으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데 각자 뭐 유튜브 하실 생각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게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건축가들이 유튜브? 사실- 제 유튜브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 법률 관련돼서 한 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걸로 일방적으로 네, 이렇게 네. 정보를 전달해주는. 네. 그리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는 뭐 이런 회사 다니다 뭐 얼마 받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거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계약서에 다 써 있을 텐데 그런 거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좀 이게 되나 싶기도 하긴 사실 그러긴 해요. 근데 사실 유독 건축이 약간 이런 방송 매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느낌이 지금까지 그리고 좀 너무 있지 않았었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보다 관심이 없어서 방송에 나갈 이유가 재주가 없는 게 없어서. 아니야. 근데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중이랑 가까워지는 것들은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슈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냐면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 소비하는 건데 여기 성향상 뭐 하나 뭐 일정을 잡아놓고 네. 이거를 찍고 편집하고 이런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신입 일이어서. 이번에 하면서 딱 저한테 물어봤어요. 질문할 거 있냐? 그러니까 왜 인스타그램은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없을때 맞다. 네, 저는 태그가 안 인스타그램 돼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비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조심스럽다. 나도 하고 싶은데 뭐 근데 그렇게 될 만한 건축의 작업은 아니라서 그렇게 관심은 안 간다.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하면 네, 네, 어떨까 그러니까 싶기는 해요. 성향상 개인적으로. 내가 네. 나를 보여주는 그 한 이미지나 뭔가를 되게 신중하게 공들여서 아름답게 하고 싶은 기준이 높으면은 안 할 일반 사람들이 사람이 몰라. 많아. 그렇고 그리고 재밌게 가볍게 하고 싶으면 좀 쉽게 생각해. 예, 그리고 하여튼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현장 가는 사진도 올린다. 그런 진정성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 보여주기 위한 채널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들 재미가 없다. 우리 게 제일 재밌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네, 그거를 그냥 올려야 되는데 맞아. 우리는 항상 이게 올려서 아니면 또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을 뽑았는데 신입이 그 자기의 직장 생활을 브이로그로 올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친구를 뽑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네요.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걸 신경 나도 쓸 사실 저도 신경 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직장을 찍으면 그 친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브이로그를 해주면 고마운데 해주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한켠으로 예를 들면 신경이 쓰여. 우리 소장님 이상하십니다 막 이렇게 그게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에피소드를 어쨌든 재밌게 희화화를 하거나 개그 코드를 섞는 순간 그게 내 관점이랑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우리 강아지랑 직원만 놓고 자꾸 밖으로 다니는데 그거를 직원 입장에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뭐 동물학대 아니 동물학대보다 직원학대 나 여기 와서 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무실의 이미지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찍고 그쵸.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그게 너무 거죠. 세버리면 그쵸. 이게 하면 이제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신경 쓰는 직업. 근데 SNS 그런 자체가 너무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차단하는 거는 또 자유를 우리가 또 하는 거니까 건축가들 중에서 그냥 현장 가서 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핸드폰 가지고 찍고 올리시고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서 활성화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좀 활성화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핵심 TV 역할이 크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그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구독과 좋아요를 이거를 내가 직접 보다니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를 어쨌건 한 번은 걸러서 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여기도 저희도 이제 편집 한 번 거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편집 안 거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뭐 저희가 잡지사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 라이프 이런 거에서 올린 거 너무 상처되는 댓글 많거든요. 일단 계단 있으면 뭐 2층, 무릎 3층만 돼도 무릎 이야기 나오고 그걸로 또 홍보냐 뭐 이렇게 나쁘게 막 써요. 엄청 많이 들어요. 이게 좋게도 많이 쓸 거 아니야. 어디였어요? 좋은 댓글 일반 기사 댓글하고 근데 비슷합니다. 좋은 댓글이 연결되다가 이제 좋은 댓글도 많이 있어요. 정말 안 좋은 댓글에 좋아요가 붙으니까. 안 좋은 댓글들을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뭐 무릎 야기면 무릎충이라고 뭐 처음 들어본 용어들인데 근데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푸드하고 리빙하고 같이 붙어 있다가 2017년도인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하고 이제 파트너 맺고서 저희 기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진짜 다 막 욕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막 아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나마 요즘엔 그나마 진짜 많이 나아져 댓글이 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윤을 다 추구하는 회사들이고 당연히 뭐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건축가들이 하는 것들은 이게 막 홍보성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으니까 하는 건데 너무 막 그런 거에 상처를 받는 거죠. 건축주도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네. 개인 집 공개하는 게 얼마나 그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근데 건데. 막 안 좋게 사람들이 써놓으면 인테리어가 기분이 이게 좀 뭐야 뭐 안 그런 좋지. 거. 심지어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다 걔네들이 이제 인터뷰 기사에 보면 금액을 적게 공사비 건축비 공사비는 좀 싶으니까. 빼달라 그런 것까지 공개하냐. 아무튼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해요, 분명히. 그런데 상처 뭐 받지 마시고 네, 그냥 많이들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 이제 뭐 핫했죠 올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하하고 그다음에 고급 주택 나왔던 것들이 건축하고 연관돼가지고 좀 할 얘기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미술 감독이랑 이야. 저랑 되게 이제 친한 형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 아주 초창기부터 제 파일에 있어요. 파일 갖고 와서 이거 어떠냐 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 몇 번 해본 정도. 어떤 계층의 삶을 대변하는 게 저렇게 되게 극명하게 공간의 수직 구조로 여기서 영화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하강하고 상승하고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지하가 또 사회적으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계기라서 반지하도 사실 상품 만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될 수 있는데, 그죠? 반지하에 살았고 침수도 겪어봤고 대학교 때 뭐 자취하면서 실제로 저런 건물에서 그냥 들어서 카메라만 됐다고 그런 그렇죠. 거 그거를 나오게 맞춰서 쓰는 거니까 저도 이제 친하다 보니까 저 영화 세트 이게 종종 구경을 가거든요. 되게 묘해, 되게 재밌어 이게. 근데 비밀을 거기는 갖고. 어떻게 보여지느냐고 또 카메라나 이런 스태프들이 다니는 길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그냥 똑같은 집인데 스케일이 되게 좀 왜곡돼 있는 이게 어떻게 담겨서 보여지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분들. 저기는 저거 문제가 있는데 저 모형이 뭐 영화는 좀 그 나중에 차이가 최종적으로 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렇게 위층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실제로 저 지금 그 위에 막혀 있어요. 컷하고 들어가면 지하랑 되니까. 저거랑 2층이랑 다 다른 데서 찍는. 아니야, 저건 다 한 집인데 한 집이에요.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내부 이게 세트는 다 연결이 안 돼. 내부 세트는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저거 아예 집을 지은 걸로. 지금 좀. 저게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는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건축 영화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사회가 다 건축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나라마다 그 기생충 포스터가 다 달랐어요. 네, 그거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근데 어딘가는 그 건축 그 엑소노메트릭을 그려가지고 되게 건축 드로잉 같은 게 영화 포스터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프랑스였나 어딘가. 결국에 사회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거든 어떤 거든 다 건축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저 영화를 봐도 사실 아무튼 권력, 뭐 사회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건축물인 것 같긴 해요. 이 안에 있는 그 지하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오래된 집 가보면 이상한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리얼리티랑 같이 겹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지하는 마감도 안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입장에 생각하면 저 정도 안에 부잣집이면 그 지하 창고도 인테리어 해야지. 그 다음에 코로나를 빼버릴 수 없죠. 뭐 건축이나 아니면 생활 뭐 그런데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가 직접 일하면서 영향받은 거는 뭐 물류 이렇게 유통이 좀 원활해지지 않아가지고 수입 타일이 뭐 제때 안 들어와서 뭐 딱 발주하는 시기가 딱딱딱딱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같은 게 중간에 치고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현장에서. 앞으로 건축을 하시는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곧 끝날 거야라고 아직 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러고 또 우리 일이 뭐 그냥 뚝딱 되는 일들은 아니고 긴 숨이다 보니까 아직은 사실
대형 사무실 일이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근데 해외로 뭐 왜냐면 이제 미팅도 안 되고 왔다 갔다도 안 SOC 되는데 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 이제 그 경기 부양책에 경기 부양책으로 개인은 개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많이 만나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 뭐 힘든 부분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은 게 지금은 저는 조그만한 관일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 일들이. 근데 이제 미팅을 최대한 조그만. 근데 그런데 회의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역 하는데 네. 뭐 기획 업무한다. 네. 그러면 엄청 비율 사실 네. 저는 회의하고 집에 정- 가는 길에 대학 회의 정착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건축주 회의 그 줌으로 해봤는데 되게 되게 아니, 좋더라고요. 건축은 저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화면 공유해가지고 모델링 하던 것도 그냥 그쵸.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고요. 거기서 계속 가면서 좋아하세요. 네. 높은 해상도로 스케치해서 바로 보내드릴 네. 수도 있고. 건축에서 좀 풍부하게 담아내야 되는 것들이 이후에서 가속화되는 거. 근데 우리가 해왔지 않았던 방향은 아니거든요. 이게 가속화되고 그건 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대신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건축은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성은 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막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봐서 장기화되면 장기화된 만큼 어차피 구조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건축은 뒤따라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요? 집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네, 많아졌죠. 뭐 그게 뭐죠? EBS에서 하는 거 건축 탐구 집. 건축 탐구 집을 필두로 해서 뭐 SBS, CNBC 저희가 제작했던 집사의 선택, 구해줘 홈주. 그 다음에 MBC 쪽에서도 뭐 홈데렐라도 있고 MBC 쪽에서 뭐 돈벌레인가? 다 못 봤어요. 그런 게 엄청 있어요. 많아졌네. 네. 그게 많아졌는데 집 구해주는 뭐죠? 구해줘 홈주. 근데 집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좀 전막하고 안 좋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빼고 아니 얘기할 정책이 그렇잖아. 얼마로 지으라고 딱 아파트 이제 얼마 넘지 마. 얼마에 팔어 정해주면 당연히 짓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기게 짓는다고 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건축가적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더더욱더 그런 것들이 좀 더 포커싱이 될까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고, 있겠지. 반대로 다른 프로그램들은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대중들한테 좋은 공간들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대중들이랑 건축이 친해진다라는 거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그게 좋은 지금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가들도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근데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거 아시죠? 아까 기생충 세트 얘기하실 때 거기서 잡아야 되는 앵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례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저희가 좋은 공간을 카메라에서 담아서 좋다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대로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이런 집 그런 거 소개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다 오너먼트나 약간 인테리어 장식적인 어떤 아니면 건축 장치적인 겉에서 봤을 때 조형적인 그쵸. 형태 아니면 특이한 공간. 아니면 지형을 어떻게 이용했나 그런 거지. 왜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직접 가야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앰모스피어 그런 걸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전달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게 아쉬죠. 영상적으로 좀 아쉽긴 하죠. 보면은 맞아요. 사실 거의 막 예능처럼 사실 프로그램을 많이 짜려고 하잖아요. 좀 웃기고 좀 흥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적인 앵글에 정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미지들이잖아요. XR이나 VR이 해결해줄 수 있잖아요. 현장감은 근데 진짜 뭐 집 속의 프로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직접 가보지 않고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뭐 사례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항상 굉장히 많이 읽고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르꼬르비제전 했을 때 거기 로비에서 그 롱샹교회 VR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이렇게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요. 배치에서부터 주변 어떻게든 쫙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부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뭐 저는 못 가봤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되게 고맙고 거의 가본 것 같은데 XR까지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뭐 차가운 뭐 느낌 같은 게 훨씬 더 전달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예능 컨셉에선 좀 힘들긴 하죠. 다큐 쪽에 가까운 게 지금 예능은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고 다큐에서는 좀 해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다큐에서는. 콜럼버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올해 나왔었나요? 콜럼버스라는 최근 영화. 그런 영화는 굉장히 정적으로 뷰를 잡았거든요. 아저 못 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1.2C처럼 잡고 아니면 진짜 굉장히 인면처럼 이렇게 앵글이 움직이는데 그 건축하는 감독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앵글 자체가 다 건축 뷰야. 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연결을 하면은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그런 프로그램 있을까요?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제 생각에는 건축탐방집이 건축탐구집. 건축탐구집이 그거를 롤모델로 했을 수 있는데 일본 그 와타나베 씨의 그 건축탐방이 되게 시즌이 많았어요. 시즌 10인가까지 되게 가고 근데 그런 뭐 일본의 크고 작은 집들을 가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 같은 그 현장감을 막 되게 요란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와타나베 씨가 그 마루에 이렇게 차를 마시는 마루에 그냥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창밖을 바라보는 거를 되게 긴 테이크로 찍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네, 좀 네, 이렇게 네. 동화돼서 네. 그걸 상상할 수 그걸 있게. 내용으로 채우고 분량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집에 가서 집을 진짜로 정말 이렇게 감상하는 거를 되게 좀 지루하다 싶게 찍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프로가 굉장히 말도 좀 없고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영상. 그리고 외마디 그 감탄 같은 거 뭐 아 그렇군요. 뭐, 아, 근데 다 정말 공감이 좋아요. 되는 정도. 근데 진짜 좋아요. 최근에 직원들 같이 보고 있어요. 낮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안 먹고 저기 편의점 도시락으로 낮에 먹거든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서 볼 수 있나요? 그 유튜브에서 와타나베 건축탐방 하면 나오는데 넷플릭스 쪽에도 프로그램 많이 있고요. 그건 그랜드 디자인. 네 맞아요. 그것도 괜찮죠. 넷플릭스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 영국에 있을 때 ITV였는지 채널 4였는지 아무튼 TV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집을 짓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토목적인 것도 상당히 네, 그러니까 것도 많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그 과정들을 그랜드 디자인. 네. 좀 되게 재밌어요. CJ12까지도 나온 거죠. 디자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진짜로 일반 사람들이 어디 시골에 또는 도시에 막 집을 지으면서 겪는 과정들을 하면서 왜 건축가랑 같이 해야지 이런 불확실성을 또 줄이고 건축보다는 예능 쪽으로 좀 더 치우쳐가지고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그런 영상도 있고요. Stay Here라고 이건 넷플릭스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안더타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도 못 봤는데 다들 되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셨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꼭 봐야 됩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2020년을 한번 결산해봤고요. 네, 오늘 녹화하시느라 고생하고 1년 동안 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2021년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기회가 되면은 그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게스트였군요. 내년에도 하는 겁니다. 해야죠. 다른 거 괜찮으시다고 시간. 이게 클립이 얼마 간격으로 올리세요? 하는 차를? 원래는 하는 주 간격으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번엔 우리 찍은 건 되게 금방 올리셨는데 편집하는 친구가 빨리 주면 좀 빨리 올리고 중간에 뭐 다른 프로 올릴 게 있으면 또 올리고 그러는데 한 달쯤 건축사 할 때도 욕을 먹겠구나.